안녕하세요. 이번 책은 코로나19로 제주도의 유채꽃을 갈아엎었다는 보도가 있던 작년 4월 8일에 제가 읽었는데 같은 해 1월에 웅진 싱크빅 단행본 사업부인 걷는 나무에서 인프린트한 책입니다. 그 뒤에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1년을 저희들이 보냈죠. 자, 이제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주를 방문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괜찮은 어른이 되기 위해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 된다거나 스스로에게 제약과 장애물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는데요. 오늘 이곳에 소개된 131명의 여성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어진 환경과 함께 살아가면서 스스로에게 부여한 엄격한 루틴과 자기 규율과 반성, 스스로 맺는 약속과 원칙을 세움으로 좌절과 타협을 통해 내가 내 자신을 만들어 간다는 당연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저자 메이슨 커리는 모두에게 주어진 24시간이라는 물리적 환경은 동일한데 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까라는 답을 찾고자 예술가의 하루하루 루틴과 습관을 찾아보면서 2013년에 리추얼이라는 책을 먼저 집필합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걱정거리에 물들지 않았던 남성들의 이야기가 대부분인 거죠. 161명 중 여성은 27명으로 17%밖에 되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다소 거리감을 느껴요. 이후 집안일과 글쓰기 같은 창작을 동시에 했던 여성들에 대한 책을 보완하기로 하는데 그 책이 바로 지금 소개해드리는 예술하는 습관입니다. 앞에 먼저 저술한 리추얼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고 이 작가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여성들이 여성의 창의적인 직업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사회의 분위기, 그리고 전통적인 주부의 역할보다 자기 욕구를 표현하는 것에 강한 반대를 경험했던 시대를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좌절과 타협하며 그 안에 내적 장애물들과 함께 살아갔던 일상의 반복을 찾아냅니다. 자, 그 중에 세 분의 예술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국을 대표하는 작가 도리스 레싱인데요. 저는 19호실로 가다라는 책을 선물 받아서 알게 되었어요. 2007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입니다. 자, 그녀는 돌봐야 할 아이를 가진 제약이 있었지만 현실의 필요와 타협하면서 오히려 무엇을 사거나 전화하고 식사를 챙기는 일상적인 일들을 억누르고 포기하고 단조롭고 무난한 마음의 상태를 찾으려고 되게 애를 썼다고 해요. 완전 공감 가는 대목입니다.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 레싱이 알아낸 것은 자신의 욕구, 본능적인 리듬과 일정을 찾았습니다. 자녀를 돌보면서 글 쓰는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삶을 조율해 갔던 그녀는 스스로의 제약을 자신의 리듬으로 소중히 여겼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제한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절약하는가가 핵심이겠죠. 네, 두 번째, 아네스 바르다는 영화 5시부터 7시까지의 클레오의 시나리오를 7년이 걸쳐 써냅니다. 한 번에 몇 개의 삶을 살면서 포기하지도 어느 것도 버리지 않는 삶을 선택했다고 해요. 아이들도 영화도. 네, 독일의 한 방송에서 바르다에게 1년 내에 새 영화를 제작하는 조건으로 전권을 위임했대요. 그런데 그때 바르다가 둘째를 출산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아서 결국 이 아이를 돌보면서 제작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이 집에서 영화를 찍기로 해요. 1974년이니까 지금보다는 양육 환경이 덜 사회화된 시대였겠죠. 여성의 창의성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그 창의성은 항상 양육과 가사를 하면서 가로막히고 억눌림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내 창의성을 다시 끌어낼 수 있을까? 네, 바르다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집에 갇혀 지낸다는 사실에 착안해서 자신을 집에 묶어놓기로 해요. 무슨 뜻이냐면 자신에게 새로운 탯줄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자기 집 두꺼비 집에 80mm짜리 전선을 연결한 후에 그 안에서만 영화를 촬영하기로 한 거죠. 정말 반전이죠. 그 공간 안에서 모든 것을 찾아냈고 그 밖으로는 나가지도 않았대요.
결과는 아주 훌륭한 다큐멘터리로 성공을 합니다. 자, 사람들이 말하는 예술가들의 영감을 위주로 보지 않았고 창의적 힘과의 관계로 보았습니다. 몸으로 익힌 자기 수양과 수많은 뜻밖의 순간에 만나는 우연한 진동과 조화를 시키려 애를 쓴 결과라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스텔라 보엔을 소개합니다. 그림 공부를 하던 중 24살 때 44살의 소설가 매덕스 포드와 결혼을 합니다. 포드가 소설을 쓰는 동안 보엔은 딸을 돌보고 훨씬 더 피곤해하는 남편을 돌봤죠. 생활비를 다 책임지고도 빚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예민한 남편이 글을 쓰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도왔는데요. 그런 아내의 배려도 모른 채 포드는 아내가 왜 자신처럼 꾸준히 작업을 하지 않는지 의아해했죠. 후에 보엔은 자신의 회고록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남편은 내가 자기와 함께 있을 때 왜 그렇게 그림을 그리기 어려웠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매일 창작의 부담감에 시달리는 남편을 돌봐주지 말았어야 했다. 남편과 그 주변 환경 사이에서 남편의 방패막이가 되지 말았어야 했다. 예술을 추구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럴 시간을 내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느냐 마느냐의 문제다. 나는 독립적인 자아를 돌볼 여지가 없었다. 포드와 결별 후 3년 뒤 보엔은 최초의 단독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훌륭한 사람들의 루틴을 엿봄으로써 동기부여를 얻고 싶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책을 쓰고 싶었다고 해요. 자, 여성들이 마주했던 일상적인 장애를 들여다보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잘 설명한 책입니다. 소 제목들이 말해주듯이 좋은 날에도 나쁜 날에도 그냥 쓰기를 했다는 것,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다는 것, 사소한 습관으로 불안을 잠재웠다는 것, 루틴을 지키는 예술가의 엄격한 하루가 있었다는 것 등 일상과 예술의 균형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창조적인 순간을 만들기 위한 여러분의 구체적인 습관은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